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모진들 표정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루가 30시간이면 어떨까? 이 말이 있은 후 포착된 모습입니다. 본인의 국무총리 인준 표결 현장, 함께한 여당 의원들과 셀카 삼매경 중인 김민석 신임 총리입니다. 장외에선 국민의힘의 규탄 시위가 한창이었는데요. 엇갈린 시선, 김민석 총리의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관련해서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는 대통령과 야 5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있었죠.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 건의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프레스룸은 이 소식부터입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담소를 나누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신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노동 문제와 검찰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해선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수용 실태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용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또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처럼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관저 잔디밭에서는 화기애애했는데 나중에 테이블에 갔더니 약간 심각해진 분위기도 좀 관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뭐 화기애애한 일만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복잡한 일도 있죠.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대표가 정권 교체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리안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막 잡고 사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고민도 있고. 이 대통령은 즉각 대답은 일단 좀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과의 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또 국민의힘도 야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과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사면 복권의 폭도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인사들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문화계, 종교계 많은 인사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야당이라든가 협치해서 이 사면의 대상자라든가 사면의 시기 등을 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한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수용 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면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정권의 희생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파렴치한 수법으로 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또 감찰 무마, 자기 편이라고 해서 감찰하는 거 다 무마시키고 이런 것들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말에 확정 판결돼서 이제 수감된 지가 6개월 됐거든요. 2년형인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정권의 희생자니까 지금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저는 첫째 모르겠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빚이 있나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신 빚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대통령께서 저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법치와 국민들의 법감정, 정의 이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모진들 표정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얼굴이 막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참모진들의 미소가 좀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시선을 피하기도 하는 것 같다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보니까 정말 좀 많이 수척해졌어요. 살도 많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거의 대통령이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함께 일을 해야 됐고요. 또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G7 정상회의에 가다 보니까 위성락 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코피도 쏟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상황에서 그 열차를 천천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은 참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힘드시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대통령과 함께 좀 뛰어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잘 조화롭게 일을 잘 하셔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 기자회견 내용에는 검찰 개혁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 말 뒤에 나온 말이 다만 완벽한 제도를 정착하는 데는 한참 걸릴 수도 있다. 이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에 따라서요. 근데 의지 자체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저 현실 인식이 강하고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은 정말 맞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 야당만 때리고 한쪽은 완전히 봐줘버리는 그리고 죽은 권력은 잘 치지만 산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했을 때 결국 중수청은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과 또 기소청으로 검사들이 다 갔을 때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부실해야 되고 또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 사건이 너무 지연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과 기소청장을 분리해놨더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맞는 검사와 중수청장을 임명해버리면 또다시 이게 권력을 분산해놨지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선을 신속하게는 하되 부실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 인식과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은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이게 왜 좋은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가 무슨 시간 남아서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 쓰려고 취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쓰려고 취재하는 건 나쁜 거다. 방송하려고 방송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준비, 방송 자체를 위해서 방송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떼내서 힘을 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이 사실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정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검찰개혁안은 우리 편을 건드리면 그것은 검찰의 나쁜 것이다. 개혁 대상이다. 우리 편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겠다. 만약에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써서 기소를 못하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좋게 들어보면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럼 보수 정권 들어서면 계속 검찰 이용해서 사병처럼 이용해서 야당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당으로 바뀌니까 민주당은 너희들은 검찰개혁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총장이나 잘 세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죽은 권력만 제대로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방책이라든가 검찰 권력이 편중되게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명태균, 건진법사,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3년 내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정권 바뀌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제도를 고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과 또 법무부 장관이 많이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가장 이른바 적폐 청산의 도구로 잘 드는 칼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조국 장관 비롯해서 본인들 자기 편한테 수사하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해야 한다 해서 공수처 만들고 검수 안 받게 수사권 다 뺏고 그런 것이거든요. 검찰이 제일 수사 잘하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거악은 누가 척결하게 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가장 잘하는 검찰이. 그러니까 네. 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때 좀 처벌하게 적극 협조하시지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비판하시고 또 잘하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는 인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길 모습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좀 내부 반발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바둑이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까지 말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임은정 신임 지검장, 이 검찰 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저분에 대해서 2, 3년 전인가요? 검찰 후배들이 내부망에다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자기 회사 욕만 하는 사람, 회사라는 게 검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저분이에요. 저는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은 우리 편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수훈 부위원장이 아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휘둘리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향은 이제 거꾸로 가고 우리 편 절대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때 저는 검찰이 잘못한 부분, 미진했던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지금 거꾸로 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또다시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의 폐해가 또다시 지적되는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과거의 모습은 조금 지난 말씀하신 바로 전이랑 그 예전에 도가니 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 임명한 건 상징적으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꼭 윤석열 정부에 대항했다라고 보다는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좀 대항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무죄를 구형했거든요. 네.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 재심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검찰이 잘못돼서 유죄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모순되는 증거들이 나와서 재심이 열렸을 때 검사로 봤을 때는 이게 무죄가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무죄를 구형할 수 있어야죠. 결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잘못해서 기소하고 유죄가 됐는데 그분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성하고 무죄 구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검찰이기 때문에 계속 유죄를 구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소신이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또 동부지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검찰총장이 못하면 큰 목소리 내야죠. 그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좋은 인사다라고 봅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최근 나왔던 초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논란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격이 없는 소통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준비된 행정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전직 대통령들과 달라서 또 호평도 많았는데 또 혹평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저는 뭐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했었던 그런 부분도 많고 네. 또 야당과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말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민주당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언급이 내가 그 손에 피를 묻히기 어려운 거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악법들이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법안들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장악법이죠. 방송 3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보면 대통령의 저 말씀들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이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슬러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3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의 취지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 구조가 거꾸로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안 했는데 안 한 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말 대통령이 그것이 진심이 있다면 야당이 추천한 그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빠른 소통이었느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양당의 엇갈린 시선도 존재하고요.
있습니다.